예, 최근 사실 카카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불거진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IT 기업들이 탐욕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혁신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K벤처에 관한 얘기, 제2의 쿠팡은 어떤 기업일까? 오는 10월부터 K벤처를 찾아서라는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K벤처 전도사로 활동 중이신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아 교수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영화배우처럼 생기셨네요. 벤처 쪽도 그러니까 학교에도 계시지만 네. 벤처 쪽에 굉장히 깊게 인발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K벤처를 우리가 이제 벤처 얘기는 많이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고 K벤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K벤처 전도사라는 그 과분한 칭찬, 네. 호칭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에서 전임 교수로 5년째 일하고 있고요. 예. 또 콘텐츠를 제작, 투자하고 유통하는 그 벤처기업을 하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 장점을 하나 꼽자면 뭐 민관학 측면을 두루 경험을 해봤고 자본시장에서도 뭐 갑을병정이랄까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직접 활동을 해본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벤처기업을 경영해보기도 하고 투자해보기도 하고 투자를 받아보기도 하고 심사를 해보기도 하고 보육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경력을 잘 살려서 네. K벤처 기업들을 또 입체적이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춘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기대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얘기들 앞으로 해주실 거고요. 사실은 국내 벤처 얘기를 정부도 벤처 얘기를 뭐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 벤처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서 벤처 활동을 하기에 유용한가 이런 고민도 좀 있을 텐데요. 한국 벤처 기업들의 최근의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그 특히 정부랑 민간 투자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예. 그 벤처 투자가 매우 활발한 국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워낙 또 인터넷 강국이고 또 인구가 되게 밀집해 있는 데다가 또 국민들이 이제 신기술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아마 뭐 대략 한 10년 전부터는 글로벌 ICT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인포메이션, 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역할로 자리매김을 했었다라고 하면 또 최근 몇 년간은 ICT뿐 아니라 뭐 금융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술 기반의 어떤 업종이든 투자가 활발한 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일종의 마중물을 대는 벤처 투자 펀드의 경우에 지난해에 10조 원 넘는 펀드가 결성이 됐고요. 9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모델을 도입했던 팁스라고 이제 테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300개 넘는 회사들이 5천억 가까운 투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제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이런 순수하게 외국 자본 투자를 많이 받은 그런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뭐 정부와 민간, 해외 모두 주목하는 그런 벤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쿠팡 얘기하셨는데요. 쿠팡 사례를 좀 더 볼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성장통이죠. 성장하면서 여러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노이즈도 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공한 사례고 손정희 회장이 이제 비전 펀드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성공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사실은 적자가 날 때부터 손정희 회장은 계속 그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 쿠팡을 포함해서 벤처 기업들이 뭘 보는 걸까요? 네, 흔히 이제 적자 플랫폼 기업을 이해하려면 네.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전제할 게 이제 벤처 투자는 적자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무릅쓰고 나중에 이제 그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그런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자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적자냐 흑자냐보다 현금 흐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출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쿠팡의 경우만 해도 2013년 설립한 이후에 적자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소프트뱅크로부터 뭐 3조 원 넘는 투자를 받았고 미국에 상장돼서 가치가 이제 100조 원 넘게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이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가치라 하면 이제 방송처럼 그 과거의 방송처럼
사용자 수가 시청자 수가 늘어나면 그 방송의 가치는 이제 그 수에 비례하게 정비례하게 네. 늘어난다라고 하면 인터넷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노드가 2배로 늘어나면 회선이 이제 2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으로 늘어나는 2차 방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중에서도 SNS 플랫폼 진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용자 수가 임계치까지 오를 때까지는 가치가 거의 없다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된 L자형으로 그런 독점적인 플랫폼으로 확장해 간다는 그런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페이스북이 사용자 수가 늘어나다가 적자를 계속 보다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나서 급속도로 흑자를 낸 것처럼 쿠팡도 SNS 진영의 플랫폼으로 보면 앞으로 임계치를 넘어서 승자 독식의 네.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반영된 걸로 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이걸 실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려울 겁니다. 쿠팡이 사실 손정희 회장이 인발부하지 않았다면 나스닥 가기가 쉽지 않았을 네. 거로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비전펀드에서 올해도 한국 기업 3곳에 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어딘지는 안 밝혀진 거죠? 지금 이제 쿠팡 하고요. 네네. 그것도 아이유노 미디어라고 음. 하는 회사랑 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RIID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야놀자도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놀자. 크게 보면 4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 국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혈통의 한국 사람들이 이끄는 그 업체에 투자를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은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2개의 모자 회사 본사가 있고 또 아이오노 미디어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네. 싱가포르와 영국으로 오고 가는 회사고, 근데 이제 리드나 야놀자는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한 기업들 보면 일단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이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성과를 내고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도 30억 불, 그러니까 3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이후에 일본 서비스를 타진하고 있고, 또 1,60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려진 아이유노 미디어도 이제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글로벌 번역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AI로 전 세계 콘텐츠를 동시 통역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00억 원 정도 투자한 리드 같은 경우는 AI 에듀테크 업체인데요. AI 토익 튜터인 산타. 그래서 이 서비스를 아마 글로벌 영어 시장, 네. 교육 시장 공략에 나설 걸로 보여지고 집니다. 그리고 야놀자 같은 경우도 2조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전 세계 여행 레저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아주 오래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한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넷 3번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문 대통령 만나갖고는 몇 년 전에는 AI. 그 핵심적인 그 지금 AI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났고요. 네. 사실은 그런 벤처 기업들이 혁신이 있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K벤처는 K벤처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텐데 네. K벤처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네, 먼저 그 둘은 정말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도 참 어렵게 이제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는 그 정부가 이제 길을 깔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이렇게 민간에서 내버려두는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은 불법의 소지가 있더라도 일단 하게 두고 뭐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거래가 일어나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정말 정부가 깊숙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생태계 또 투자 생태계 모든 생태계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성장 기업들이 겪는 악마의 건너야 되는 악마의 강이나 뭐 죽음의 계곡, 뭐 다인의 바다 이렇게 일하는데 네. 이런 위기들을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그 쭉 단계별로 생태계가 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장단점 따져보자면 실리콘밸리는 그 간섭을 안 하는 만큼 규제도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 그러니까 그 시장이 독과점돼서 막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독과점이 되지 않으면 잘 개입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네거티브 업자라 그래갖고 법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혁신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추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아직은 이제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포지티브 시스템이군요. 네네. 예. 그 법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또는 탈법 또는 뭐 편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혁신가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법에 없는데 왜 했냐 이런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샌드박스, 창업 벤처만큼 샌드박스로 또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큰 차이는 이제 벤처업 사이에서도 한국은 좀 이게 되는 회사들을 밀어주고 미국은 실리콘밸리는 좀 실패한 기업을 중시한다 이런 네. 속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뭐 실패자를 골라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실패했던 교훈을 이렇게 스스로 치르고 온 창업자들한테 그 비용을 이제 치르고 사겠다라는 걸로, 그런 경험적인 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은 대신에 이제 레퍼런스 위주로 과제나 뭐 정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때론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투자 같은 것도 몰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도 단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좀 이렇게 장점으로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한국은 1997년에 벤처기업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996년도에 세계 두 번째로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태펀드가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거기가 많게는 뭐 50% 넘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모험 자본을 마중물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보증들도 사실은 뭐 많게는 90% 이상을 보증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좀 그 생태계를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미국과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있고 각국의 또 특성이 있기도 한 그렇죠. 겁니다. 그걸 네네. 철풀어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K벤처를 찾아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조금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인 만큼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공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벤처 펀드라는 데서 엄청나게 수익을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개인들이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워낙 공모 주식들 네. 뭐 따상이다, 따상상이다 뭐 이런 게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처럼 말하자면 이제 발행 주식에, 발행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KOTC 같은 장외 주식 시장은 이제 그 기존의 구주들, 그러니까 유통되는 주식들을 유통 주식을 매매도 하고, 그래서 네. 상장 전에 이런 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제 발행 주식하고 유통 주식, 그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OTC 같은 데서 뭐 증권 플러스나 뭐 이런 데서 거래하는 것들은 유통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일찌감치 발행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방식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엔젤 투자가 되는 거고요. 네.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개인 투자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할 때 그걸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법인이 하는 것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고 이제 벤처 캐피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들도 많이 좀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뭐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뭐 크래프톤 이런 경우는 상장 전에 공모 이렇게 장외 시장에서 그 가격이 뭐 고점을 찍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볼 건 이제 정보 비대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장된 기업이 공개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물량도 사실은 내부에서 우리 사주나 이제 좀 이렇게 급변이 필요한 분들이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건 주의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으로 앞으로 보내드릴 K벤처를 찾아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뭘 좀 보여주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인공지능 업체도 있고요. 네. 뭐 바이오 업체도 있고, 뭐 글로벌 음악 서비스 업체도 있고, 헬스케어 업체도 있고, 뭐 시니어 테크, 뭐 이제 다양한 업종으로 재밌는 기업들을 지금 탐방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밌는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소개하고 현장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코너로 예, 네, 네. 기대가 됩니다. 10월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K벤처를 찾아서 이 많은 벤처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김동화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